상가 공실 빨리 해결하는 법. 임대료 내리기 전에 이것부터 보세요. 상가가 비면요, 처음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나가겠지.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전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집니다. 대출이자 나가죠. 관리비 나가죠. 세금 나가죠. 월세는 안 들어오죠. 건물은 내 건물인데 이상하게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대부분 건물주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려야 하나? 그런데 잠깐만요. 공실이 생겼다고 무조건 임대료부터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실의 원인이 임대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가 공실이 났을 때 임대료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공실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공실 해결처럼 임대인 분들이나 건물주분들,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돈을 지키는 기준을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상가를 갖고 계시거나 앞으로 상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구독해 두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공실은 빈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인들이 들어올 이유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상권이 죽어서 그래. 사람들이 창업을 안 해서 그래.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도 어떤 상가는 나가고 어떤 상가는 계속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봐야 합니다. 내 상가는 임차인 눈에 들어오고 싶은 자리인가? 여기서부터 공실 해결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노출입니다. 부동산 한두 군데에만 맡기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공실이 생기면 상가 주변에 부동산의 매물을 내놓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동네 부동산에 맡겨놨으니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기다리면 시간이 갑니다. 상가 임대는 확률 싸움입니다. 내 상가를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임차인을 만날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내 상가가 남구에 있다고 해서 남구 부동산에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구에서 장사하려던 사람이 조건이 맞으면 남구로 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지역이라도 상가 임대에 강한 중개사가 있다면 알려야 합니다. 공실 해결의 첫 번째 기준은 많이 알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억입니다. 중개사에게 기억되는 매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건물주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면 중개사가 계속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중개사 사무실에는 매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비슷한 가격, 비슷한 면적에 비슷한 위치의 상가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손님이 왔을 때 중개사가 어떤 매물을 먼저 보여줄까요? 바로 기억나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상가의 사진, 임대료, 면적, 주차, 가능한 업종, 입주 시기, 장점, 이걸 보기 좋게 정리해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내고 끝내지 말고 주기적으로 다시 알려줘야 합니다. 혹시 이런 업종 찾는 분 있으면 저희 상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상가 임대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되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세 번째 기준은 첫인상입니다. 상가를 임차인 눈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공실이 오래가는 상가를 보면 생각보다 기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창이 지저분하거나 바닥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조명이 또 어둡고 벽지가 낡아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첫인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들어올 사람들이 인테리어 할 건데, 그런데 임차인은 다르게 봅니다. 여기 들어가면 돈 많이 들겠다. 장사 시작하기 전에 손볼 게 많겠는데? 괜히 시작부터 부담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낍니다. 임차인은 완벽한 상가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쉬워 보이는 상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청소나 조명, 페인트, 바닥 상태는 봐야 합니다. 큰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을 열었을 때 여기 생각보다 깔끔한데? 이 느낌은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임대료의 납득입니다. 공실이 길어지면 결국 임대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세를 낮춰야 하나? 렌트 프리를 줘야 하나? 보증금을 좀 조정해줘야 하나?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으로 낮추면 안 됩니다. 내 상가의 위치, 유동인구, 주차, 전면의 노출, 주변 업종, 상가 상태, 비슷한 매물의 실제 임대료 기준을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은 월세 150만 원이라도 어떤 상가는 싸게 느껴지고 어떤 상가는 비싸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임차인은 월세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돈 내고 장사가 될까?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납득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봤을 때 이 정도 조건이면 해볼 만하다. 이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주변 상권입니다. 상가가 비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임차인만 찾습니다. 그런데 답은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미 장사하고 있는 분들 중에 가게가 좁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차가 안 돼서 힘든 분도 있고,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옮기고 싶은 분도 있고,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내 상가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권을 직접 걸어봐야 합니다. 어떤 업종이 잘 되는지, 어떤 가게가 불편해 보이는지,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맞을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상가는 책상 위에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야 답이 보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맞는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생활정보지나 지역신문, 현수막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지금도 지역에 따라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지역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 업종별 카페, 프랜차이즈 창업 게시판, 지역생활 카페. 중요한 건 아무데나 올리는 게 아닙니다. 내 상가에 맞는 임차인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원 자리가 맞는 상가라면 학원 창업자들이 보는 곳에 알려야 합니다. 무인 점포가 맞는 곳이라면 무인 창업 관련 커뮤니티나 본사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카페가 어울리는 자리라면 카페 창업자들이 보는 채널에 노출해야 합니다. 맞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기준은 협상 준비입니다. 문의가 왔는데 계약이 안 되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조건 조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를 조금 조정할 수도 있고, 초기 몇 개월 렌트 프리를 줄 수도 있고, 시설 보수 일부를 협의할 수도 있고,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분들은 여기서 고민합니다. 한번 낮게 주면 계속 낮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공실 기간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월세 150만원짜리 상가가 6개월만 비면 월세 손실만 900만원입니다. 여기에 관리비, 세금, 대출이자, 마음고생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싸게 주는 게 아닙니다. 공실 손실과 임대 조건을 같이 계산하는 겁니다. 좋은 임차인이라면 조금 양보해서라도 빨리 채우는 게 결과적으로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상가는 왜 선택받지 못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공실이 오래 간다는 건 단순히 운이 나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문제일 수도 있고, 상가 상태가 문제일 수도 있고, 업종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노출이 부족할 수도 있고, 중개사에게 기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기다리면 공실은 계속 길어집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첫째, 부동산을 넓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공인중개사에게 기억되는 매물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상가 상태를 임차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넷째, 임대료가 진짜 문제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변 임차인과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문의가 왔을 때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상가가 왜 선택받지 못하는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상가 공실은 빈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들어올 이유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실을 해결하려면 임대료부터 내릴 게 아니라 임차인이 들어올 이유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 내 상가가 왜 공실인지, 어떤 업종이 맞는지, 임대 조건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공실을 줄이는 방법, 건물주가 월세를 지키는 현실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에 판단 차이가 몇 달치 월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